자, 오늘 이 판넬 좀 설명해 줄까요? 예. 띄세요. 아, 제가 진행자인가요, 지금? 아, 철도 노조 파업 법원으로 간 3대 공방. 예. 이거를 그 전국구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뤘죠. 전국구 시범방송 1호. 1호입니까? 예. 이게 뭡니까? 업무방해 불법 파업이냐. 이거 좀 불법 파업 맞다는 거 아닙니까? 파업이?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예를 들어서 노동 환경 개선이라든가 예. 노동과 관련된 이야기로 파업을 하고 주장하는 건 좋은데 이거 뭐 자회사 이런 이야기는 경영과 관련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그 당시 제가 진행할 때 보면 그래서 이게 명백한 불법 파업이다. 예. 예, 경영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예. 자회사 문제는. 근데 예. 불법 파업을 할 때, 그러니까 파업을 할 때 주동했던 게 자회사 그 뭐 반대, 예. 민영화 반대 이걸로 갔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내용 자체가 파업할 수 없는 주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예. 이건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것을 만드신 분이 열심히 만들었는데 네. 노동조합법이나 그 관계 법률을 완전히 이해는 못 하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노동조합법 37호 1항에 따르면 네. 쟁의 행위는 이번에 쟁의를 한 거 아니에요? 네. 그 목적,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목적, 방법, 절차. 네. 절차는 이번에 총회에서 파업 결의를 했죠. 네. 그 조정 과정도 걸쳤죠. 네. 그다음 방법은 폭력적 방법 쓰지 않았죠. 요 두 개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목적인데 네. 목적이 바로 제가 예. 말하는 부분이죠. 목적성에 있어서 불법이다 이런 거는 대한민국에서 그 목적 때문에 불법으로 거는 거는요. 이어령 비어령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예요. 네. 뭐냐면 지금 경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가 정책에 반하는 쟁의를 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국가 정책에 반하는 그러니까 그 공사로서 수서발 KTX를 자회사를 세우는 것은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 3권이 있잖아요. 모든 걸 국가 정책이라고 다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서발 KTX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자, 분사가 되면요. 수익이 줄어들거든요. 수익이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노동자들 임금이 삭감이 되죠. 그리고 노동 강도는 구조조정을 해야 되니까 노동 강도는 세지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일상적 권익의 문제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깊게 들어가다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그 구속 적부심 이런 데서도 불법성을 함부로 규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임금 인상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구속되고 어떤 분은 구속이 안 돼.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의미가 있는데 제가 임금 인상을 요구해요. 그럼 노동관계법에 따라서 임금 인상 요구할 수 있죠. 그건 있을 수 그건 불법 아니죠. 네. 그러나 임금 인상을 요구할 때 적자 공기업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 정책에 임금을 동결하는 국가 정책에 반한다. 라고 하게 되면 목적성에서 또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업무 방해죄가 된 거예요. 너희들은 불법이다. 그러니까 모든 문건을 보면 12월 9일 파업 이전에 코레일 공사에서 나온 문건들을 보면 10 중에 6, 7은 이미 불법 파업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의 발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아니죠. 파업하면 됩니까? 아니죠. 발을 담보로 해서 한 게 아니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국가 정책에 반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업무 방해죄 적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ILO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사항이에요. 근데 국제노동기구는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국제노동기구는 저희 노조 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제노동기구는 유엔 산하의 공식기구 아니에요. 그건 노동기구가 아니라 노사정기구입니다. ILO는 국제노동기구이지만 노동자, 사측, 정부가 함께 들어가서 제소가 들어오면 같이 고민하기 때문에 ILO에서조차도 업무방해죄, 그러니까 쟁의를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그 정당한 파업을 국가 정책에 반하기 때문에 이건 불법이고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나라는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는데 일본도 이미 사분화돼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남아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나라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방해죄가 안 된다 이런. 그렇죠. 업무방해죄. 그러니까 불법으로 규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국가 산업 손실이다. 그게 이제 1번하고 연동되는 겁니다. 국가 산업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정책에 반하는 것. 그리고 국가 산업의 기본 골간을 해치는 것.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데 임금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이 공기업에 대해서 임금 인상을 요구해. 이건 국가 정책에 반하고 국가 경제를 근간에서 흔든다. 라고 하는 문제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1번과 2번은 같은 내용이고. 같은 내용입니다. 자, 3번. 귀족 노조론. 아, 여기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여기에 이제 업무 방해죄가 2006년도에 철도 노조에서 파업을 해요. 네. 파업을 하는데 그때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용어가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이게 전격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격성. 네, 전격성. 전격성이라고 하는 표현 들어보셨죠? 2011년 3월 모든 파업이 업무 방해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파업이 업무 방해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가 처음에는 목적이 정당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문제가 있는 법률이라고 하는 거하고 두 번째 업무 방해죄가 적용이 되려면 전격성이 있어야 돼요. 전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느닷없이 파업을 했다는 거야. 느닷없이. 그런데 이때 파업을 할 때 보면요. 다 준비가 되어 있죠, 어느 정도. 12월 2일서부터 사측의 회의 자료를 보면 12월 2일, 12월 3일, 12월 4일, 12월 5일 계속 거쳐갖고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으니 노조는 이렇게 예고했어요. 12월 10날 임시이사회의를 하면 우리는 12월 9일 날 파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경영회의에서 뭐라 그러냐면 비상경영 파업 대비해라. 연차휴가 변경해서 대응해라. 안전대책 세워라. 시멘트 업체도 뭐 3, 4일치 물량 확보해라. 심지어는 여객을 어떻게 운송하겠다라고 하는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 일정표까지 다 나온 교본표까지 발급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전격성이 아니고 전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느닷없이 그냥 전광석화처럼 뒤통수 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국가 산업이 심각하게 마비가 된다든지 국민들이 피해를 받았을 때. 네. 근데 변호사신 건 아니죠, 지금? 누구 저요? 네. 변호사 수준으로 얘기했나요? 네. 더 깊이 간 것 같아요. 더 깊이 간 거요? 지금 변호사는 아니시죠? 저요? 로스쿨 다니시나? 아니죠. 그런 농담하면 이제 안 맞는다 그랬잖아요. 알았어요. 지금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 예, 법률이 아니고 정치.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귀족 노조는요. 네. 19년 연차. 19년 연차로 군대까지 하게 되면 한 17년 근무한 사람들이죠. 네. 19년 연차에 6,300만 원인가요? 6,300만 원인가? 맞아요. 6,300 정도 되는데 자, 전체 공기업 중에 24위예요. 네. 28개 공기업 중에 28개 중에 24위. 24위예요. 그럼 공기업 중에서는 많은 건 아니네. 제일 낮죠. 공기업 중에서 제일 많은 게 한국방송광고공사. 거기가 제일 낮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야 6,300만 원 받는데 꽤 많은 거 아니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할게요. 저희 지역에 월계 3동에 과거 저희 지역에 거기 사는 분들 아주 열심히 사는 분들이 서민들이 열심히 살면서 사는 아파트가 3호 미성 미룡 아파트가 있어요. 서민 아파트. 성북역 바로 맞은편에 있는 한 27, 8년 된 아파트입니다. 네. 코레일 직원들이요. 여기 엄청나게 살아요. 그러니까 귀족 노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꾸 언론에 나온 걸 이렇게 앵무새처럼 반복하지 말고 월계 3동 3호 미성 미룡 아파트 가서 그 아파트가 강남에 있는 것처럼 귀족 아파트면 이 코레일 다니는 사람들 귀족 노조 맞습니다. 저는 거기서 그 아파트 사람들하고 30년을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부대끼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월계동의 미성 미룡 3호 아파트를 귀족 아파트라? 이건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에요. 기자들도 평균은 6,300이 안 나올 것 같은데. 19년 근무한 거하고 비교해봐야죠. 19년 근무한 거하고. 이게 호복이 무척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자들이 언론은 절대 안 나옵니다. 6,340 안 나옵니다. 평균. 이분들이요. 평균이 왜 이렇게 나오냐. 이제 일간 근무하는 사람들은 6천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낮에 근무하는 사람은 없는데 심야에 근무하거나 그다음에 이게 위험수당이 있고 근무수당이 있고 이게 수당에 붙으면서 좀 올라가는 거죠. 일부 언론이라고 할게요. 제가.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언론은 평균 6,300. 19년 근무한 사람이요?
19년 거긴 나오죠. 그리고 그 철도 노조가 19년은 6천. 철도고등학교 나와갖고 들어간 사람들도 많고 이번에 그 구속된 보세요. 저기 박태만 수석 부위원장이 얼마 전에 며느리를 봤어요. 58년생이야. 네. 58년생이면 저보다 이제 뭐 한두 살 많으니까 56, 7세거든요. 네. 이분이 39년 근무하고 한 6천만 원 받아요. 그 이 귀족노조라고 감성적으로 몰아가니까 우리가 귀족노조일 수 없다 이게. 그럼 저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생활 환경 이런 걸 쭉 보면요. 6,300만 원, 20년 근무했는데 6,300만 원?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일, 철도 기관차 운전하다가 2개 손이 올렸고 3시간을 버텨야 돼요. 그 얘기 알고 계신가요? 그건 모르죠, 저는. 두 손을 3시간 동안 이걸 뛰면 안 됩니다. 한 손이라도 뛰면 경보음이 울려요. 3시간 동안 이러고 있어야 돼요? 3시간 동안 이 핸들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핸들을? 예. 한 손 운전이 불가하고? 불가합니다. 한 손만 뛰어도 경보음이 울려요. 절대로. 고강도 노동의 강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는데, 거기 서갖고, 이 정도 연봉 줄 테니까 3시간 하고 좀 쉬고 또 3시간 잡고 있고 한번 해보라 그래 보세요. 3시간 쉬고 3시간 하고 3시간 잡고. 그래도 3시간 한번 잡고 있어보면 이 3시간 동안엔 화장실 못 갑니다. 이거 남자들 좀 짧은 사람들은요 1시간 반, 2시간 만에 한 번씩 가야 되거든요. 이러면서 이런 고강도 노동을 하고 그다음에 야간에는 피곤하니까 이게 그 전방 응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간 근무한 것에 대한 수당이 붙고 그다음에 위험 수당이 붙고 이런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라갔는데 그래도 공기업 중에서는 24위밖에 안 되는 이런 거 갖고 규정노조 다른 중소기업들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규정노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지역에 와서 봐야죠. 공기업만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 지역에 와서 이분들이 17년, 18년 그리고 저는요 이렇게 근속으로 열심히 일하면 이 정도 받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받아야죠. 우리가 이 사람 많이 받은 걸 비판하면서 전체 연봉이나 급여를 끌어내리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 정도 근무하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사회로 갈 수 있는 노력을 좀 하자. 알았어. 귀족노조는 아니다 이거죠.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걸 귀족노조라고 하면 귀족들이 사는 아파트도 아니고 이분들이 사는 게. 한번 가보세요. 거기요. 알아요. 성북역 거기 바로 앞에. 그 근처 어디 살았었잖아요. 저 다 알아요. 왜 모릅니까 그거.